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김원일 작가의 마당 깊은 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읽었을 텐데요. 옛날에 MBC 느낌표 책을 읽읍시다에도 소개되었고, 그리고 드라마로도 제작되었죠. 그래서 고두심 씨가 주연으로 나왔고, 김수미 씨도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그 마당 깊은 집 옛날 드라마도 길게는 아니지만 잠깐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 책은 이제 배경이 1954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자마자 아직 미처 그 자기 원래 피난왔던 곳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그냥 그 피난지에서 이렇게 계속 살고 있는,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도 있고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위채는 주인집이고 아래채에는 한 4가구, 5가구 정도가 사는데 그 가구마다 그 가족들이 어떻게 그 전후 상황에서 생계를 꾸려가는지, 그리고 이 주인공 집 어머니는 이제 바느질로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그 어머니의 어떤 교육 철학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고요. 그 시대 상황에서 정말 암담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삶을 헤쳐나가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배울 수가 있어요. 뭐 그것도 물론 좋지만 저는 이제 주로 글쓰기 강의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제 글쓰기 관점에서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김원일 작가의 장점은 그 상황을 마치 사진을 찍은 듯 우리가 영상으로 보고 있는 듯 묘사를 참 잘 하시는 작가예요. 그래서 내가 비유법, 묘사법 이런 걸 좀 키우고 싶다 하면 좀 그런 걸 잘 쓴 책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은 이 마당 깊은 집을 읽어보면 묘사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 잘 쓰니까 글이 좋아지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고요. 글쓰기 강의가 필요하시면 메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괜히 이제 말로 하는 것보다 어, 묘사가 잘 된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의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을 짧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방은 퇴역장교 상위군인 가족이 살았다. 역시 세 식구였다. 오른팔을 전쟁터에서 잃어 고무팔 달린 쇠갈고리 2개가 손가락 구실을 하는 준호 아버지는 사람을 볼 때 그 쏘아보는 눈초리가 전쟁터에 적군을 대하듯 적의를 품은 데다 말수적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얼굴이 죽은 깨 투성이인 준호 엄마는 내가 대구로 갔을 때 아기를 베고 있어 바가지를 뱃속에 엎은 듯 배가 불렀다. 5살 배기 준호는 바깥마당 김천떼가들 복수리와 비슷한 또래여서 자주 싸우고 금세 친해지는 동무사이였다. 내 막내아우 길수는 앙가바리 걸음으로 그 개구쟁이 둘을 졸졸 따라다니며 늘 빙축 맞은 짓을 도맡아 했다. 셋째 방은 평양댁 가족이 살았다. 깜저록한 얼굴에 쌍꺼풀 진 눈이 예쁜 순아 누나는 홍기찬 처녀였다. 늘 화가 끓는 쌍판에 말라깽이 큰아들 정태씨는 폐가 나빠 집에서 놀고 있었다. 여드름이 울긋불긋 난 둘째 아들 민희 형은 정태씨와 달리 몸이 실했고 집과 가까운 경북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이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이것만 읽어봐도 이 사람에 대한 인상, 풍경 묘사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이 책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 책에 등장하는 가족들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둘째 빵 소개하고 이제 셋째 빵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좋냐 하면 이런 게 좋은 거죠. 여기서 준호 아버지가 사람을 볼 때 쏘아보는 눈초리가 굉장히 차갑고 매섭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눈초리가 매우 차가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차갑다면 도대체 얼마나 차가운 거냐, 어떤 식으로 차가운 거냐, 이거를 어떤 다른 대상을 끌어와서 설명해 주면 훨씬 더 전달이 잘 되잖아요. 이런 걸 이제 비유법이라고 하는데, 비유법 속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은유법도 있고 직유법도 있고 뭐 제유법도 있고 환유법도 있고 많은데,
요거 같은 경우에 뭐뭐 하듯 요렇게 하는 걸 이제 직유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눈초리가 차가웠다, 따가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쟁터에 적군을 대하듯 이렇게 해버리면 와 이게 어느 정도로 눈초리가 따갑다는 건가요? 적군을 대한다는 건 뭐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차갑다 하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의 인상을 차갑다라고 이 문장으로 쓰고 싶다 하면 차갑다라고 그냥 쓰기 전에 이 차갑다는 걸 더 자세히 나타내 줄 수 있는 다른 대상을 없을까? 이거를 늘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보고 가장 적합한 거를 쓰시면 좋겠죠. 근데 이제 이 작가는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요때가 마치 전쟁이 끝난 다음이라, 그리고 이분이 전쟁터에서 이제 팔을 잃은 이제 상위 군인이잖아. 그것과 연관지어서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적군을 바라봤을 때 그 차가운 눈초리, 이런 거를 평소에도 품고 있다. 이거를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적절한 비유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를 이 글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준호 엄마는 그냥 아기를 베고 있어서 배가 불렀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배가 부른 모습을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다른 대상이 뭐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아, 바가지를 뱃속에 엎은 듯. 이렇게 하면은 이거 배가 부른 모습이 더 잘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직유법이라면 여기 이제 묘사도 아주 좋죠. 여기 보면 얼굴도 그냥 뭐 까맣다 이런 것보다 깜조록하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세부적으로 와닿잖아요. 그리고 늘 화가 끓는 쌍판에 말라깽이 큰아들 이렇게 하면은 얼굴도 그 사람 얼굴이 늘 화가 나 있다라는 게 이렇게 묘사가 잘 돼 있고 몸이 굉장히 말라 있다. 그 이제 이 풍경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제 대구예요. 그래서 대구기 때문에 거기에 그때 당시에 경상도 사투리 이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옛날 사투리라든가 우리 순수한 우리 한글 말 이런 것도 배울 수 있는데 읽다가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조금 헷갈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시면서 정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앙가바리라고 나오잖아요. 앙가바리 걸음하면 앙가바리는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 다리가 짧고 굵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이 떠오르죠. 다리가 짧고 굵은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 이게 이제 떠올라지니까 아 앙가바리 걸음으로 개구쟁이 둘을 졸졸 따라다닌다 이게 이제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빙축 맞은 짓을 도맡아 했다. 빙축 맞다는 게 뭐지? 또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 똘똘하지 못하고 어리석고 수줍음을 타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알면 나도 나중에 내 글을 쓸 때 그냥 뭐그 사람은 그냥 어리석었다. 수줍음을 많이 탔다. 이렇게 한 거보다 빙축 맞은 짓을 했다. 이렇게 쓰면은 글이 훨씬 더 내 글이 좀 더 다른 글하고 달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김원일 작가의 마당 깊은 집 읽으시면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참 살기가 좋잖아요. 먹을 게 너무 풍족한 세상이지만 이거를 읽어보면 그 바느질 집이죠. 이 김원일 작가의 어머니 집은 근데 어머니가 바느질을 해서 먹고 사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수입이 없을 때는 하루에 두 끼만 먹고 그러다가 이제 수입이 좀 늘어나면 이제 점심을 또 먹기도 하고 그리고 반찬이라고 해봐야 늘 이제 밥에 김치고 그리고 그때 당시는 또 나무를 떼서 나무를 직접 사서 쌓아놓고 또 겨울이 되면 그거를 또 도끼로 장작을 패기도 하고 또 이런 풍경들이 나와서 아, 그때 이렇게 살기 힘들었구나. 근데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다 했구나. 그러니까 이 작가, 김원일 작가도 그때 당시에 이제 신문도 배달하고, 그리고 또 신문을 처음에는 사서 팔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분이 이제 뭐 12살, 13살 이때였으니까, 13살에 이미 신문팔이 하고, 그렇게 또 헤쳐나왔으니까, 이거를 보시면 또 힘든 상황에서 사는 요즘 또 우리 많잖아요. 취업도 힘들고. 근데 이걸 보면서 아, 이런 상황에서도 살았구나 하는 또 용기도 좀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얻을 수 있는데요. 제가 또 추천해 드리는 말은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아, 여기 묘사가 참 좋다. 왜 좋지? 를 혼자 생각해 보시면 아, 요런 비유법을 썼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글쓰기법을 배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책 읽어주는 강사는 김원일 작가의 마당 깊은 집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